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내부 결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을 주장하며 다 사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내부 결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소문 수준의 특검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위헌적이고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가능성을 대비해 당내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상민 전 의원은 대외적 행보는 자중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조작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모든 일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며 법원이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앞에 모여 그를 응원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사실상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4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이 제공하는 1990년 이후 최고치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은 각각 92%와 112.2%로 하락했고 국제순위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부 부채 증가가 국가 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무 지출 비중은 재량 지출보다 높은 53.3%를 기록하며 정부 지출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유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 회장이 사연임을 하려 한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명예롭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원래 1회 연임이 가능하지만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3년임을 했습니다. 이번 4연임도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외 감독 다수가 지원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축구협회가 이를 무시한 채 더 많은 연봉을 주며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문체부는 문제가 확인되면 축구협회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 감독과 정 회장 등 관련 증인들이 소환될 예정입니다. 군이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 8톤의 현무5 미사일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무기로 파괴력이 전술에게 버금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군의 날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무기 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며 현무5가 공개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최근 4.5톤짜리 탄두미사일을 장착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북한 도발 시 대량 응징과 보복 의사를 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승환 감독의 신작 베테랑2 독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60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23만 3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468만 6천여 명으로 이번 주말에는 600만 명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룩백과 재개봉한 비긴 어게인 등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개봉하는 트랜스포머 1이 얼마나 선전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청 이남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영동과 경상, 제주로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의 비의 양을 보면 영동 많은 곳에 최고 300mm 이상, 중서부와 영서, 전북과 경상에 최고 150mm 이상, 전남과 제주는 10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집중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2도, 춘천은 20도로 선선하거나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낮 기온 속초와 강릉 18도에서 19도 선으로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26도, 대구 23도로 폭염이 주춤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구름 많거나 남부와 제주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다소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